이제 분해 없이 이제 객체를 편집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건축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계 설계에서는 특히나 이 배열을 엄청 많이 써요. 저희 뭐 기계 쪽에서 플랜지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네. 후렌지라고 하나요? 플랜지가 맞지 않나요? 아, 그래요. 저는 네. 네, 현장에서 그냥 후렌지라고 이렇게 제가 알아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럴 때 특히나 이제 배열 작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잘 몰라서 이거를 이제 분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그냥 뭐 원형 패턴을 만드시겠죠. 그런데 일단 선택을 하면 하나로 묶여 있어요. 맞아요. 요즘은 이제 배열이 기본적으로 연관 배열이라고 해서 하나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형태로 생성이 되잖아요. 10여 년 전, 15년 전에는 사실 이게 어레이를 한번 하고 나면 객체가 이게 다 분할되어 있었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레이는 가급적이면 나중에 음.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연관 배열이어서 여기 항목 숫자만 바꾸면 그냥 바로바로 바뀌죠. 네.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 중에 구멍이 한 개가 없다. 이럴 때 컨트롤 키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컨트롤 키 누르면서 객체 클릭하면 이렇게 빨간색 점이 나오면서 선택이 돼요. 그리고 델리트 키로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터트리지 않고 어레이 객체를 편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으면 이제 어레이를 선택하고 배열 재설정이라는 메뉴 클릭하시면 이렇게 원래대로 되돌아와요. 근데 이게 오토캐드에 따로 어딘가에 뭔가 메뉴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분들이 이제 많이들 잘 모르시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저걸 이제 삭제가 아니라 저 한 객체만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능을? 프렌즈에도 보면은 이제 다 똑같은데 구멍 하나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이걸 선택을 하고 여기에 보면 항목 대치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서 어떤 항목으로 대치할 거냐, 오른쪽에 그려진 객체 선택하고 엔터 하시고 키점이라고 하는 옵션을 지금 여기 있는 바꿀 객체의 센터를 선택하고 어떤 객체를 바꿀 거냐 클릭하면 이렇게 대치가 됩니다. 이제 그 어레이를 터트리지 않고도 이렇게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전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해를 하고 새 객체를 중심에 맞춰서 갈아 끼우고 그 전 거 지우고 뭐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네. 터트리고 지우고 얘를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갈아 끼우고 그쵸.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설계는 바뀌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에 100회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맞습니다. 하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집을 못 가고. 결국엔 가정 파트너의 주범인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새로운 기능이 결국에는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오토캐드 최고. 그럼 이어서 이제 분해 없이 객체 편집하기, 이제 치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치수를 넣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뭐 도면을 제출을 해도 되지만 이제 되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터트리죠. 그쵸. 당연히 터트려야죠. 이렇게 터트리고 브레이크로 이렇게 끊어주고. 이렇게. 네, 이게 정석이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최악입니다. 최악. 오토캐드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터트렸는데 이거를 5mm 늘렸어요. 이걸 이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수동으로 이제. 그쵸. 이걸 수동으로 할 거면은 뭐 손으로 하거나 그림판으로 하지. 이거 굳이 왜 이거 오토캐드로 해? 이렇게 치수를 터트리면서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치를 하면서 수정을 하면 당연히 치수도 같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계자는. 그리고 치수가 도면 안에 뭐 수백 개, 막 수천 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다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재 창고에 가면은 그러니까 맨날 불량 난 거 막 이렇게 잔뜩 쌓여 있고, 그러면 이제 기능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보조선 끊는 기능. 여기 주석으로 가보시면은 여기 치수 명령에 끊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빈 브레이크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기라는 명령을 선택을 하고 이제 끊기를 추가하거나 이제 제거할 치수를 선택하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 치수를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하면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오, 심지어 그 브레이크를 할 영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맞습니다. 알아서 객체를 인식해서 끊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터트리지 않아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능이 이제 사실 홈에 있지 않고 주석에 있어서, 오토캐드 쓰시는 분들이 보통은 다 단축키로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다른 리본 메뉴 버튼으로 가보면 좋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보조선 끊기. 네. 네, 요거 참 이제 좋은 기능이에요. 굉장히 좋네요. 치수를 굳이 분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좋은데 네, 끊기를 할 영역을 내가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식해서 끊기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옵셋으로 정확하게 15mm 이렇게 띄워 볼게요. 15mm 네. 띄웠고, 이렇게 익스텐드로 늘렸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지금 여기 객체하고 여기 객체 사이에 치수를 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되게 넣기 어려워요. 정렬을 써야 된다는 건 오케이, 알겠어요. 네. 정렬 지수 써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실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처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처점 하면 일단 대충 잡히는 거예요. 대충 잡아서 하면 이렇게 나와야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일단 정렬 치수를 해요. 쉬프트 하면서 오른쪽, 스냅 잡기 전에 쉬프트 하면서 오른쪽 하면 근처점이 잡혀요. 네. 근처점 선택해서 근처점은 내가 그냥 클릭한 곳 아무 곳이나 하거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곳 일단 클릭하고 다시 한번 쉬프트 하면서 오른쪽 직교를 사용합니다. 직교. 그러면 내가 시작한 곳에서 직각 방향. 이러니까 정확한 곳에 스냅이 잡혀요. 그러면 15mm가 딱 잡히죠. 이렇게. 밑으로 꺼내도 이렇게. 요 테크닉도 알아두시면은 기울어진 데 넣을 때마다 더블 클릭하고 숫자 수정하고 네, 수정하고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각도 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각도 치수는 그냥 각도와에 맞춰서 객체 두 개 네. 선택하면 딱 나오는 거 아닌가요? 클릭하고 각도를 그쵸. 넣으면 일단 지금 107도라고 나와요. 그리고 다른 곳도 이렇게 하면 73도. 맞는 것처럼 보여요. 대충 그렸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각도를 재볼까요? 71도라고 나와요. 이거 대충 그렸는데 정수가 떨어질 리가 없거든요. 정수가 떨어지는 게 좀 말이 안 될 수 있네요. 네, 지금 이 오토캐드의 기본 값은 각도 치수가 소수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그리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 잘 그린 줄 알고 객체를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치수를 재면 소수점으로 나오죠.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거는 17 이렇게 바꾸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 치수도 소수점이 나오게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DDIM 하고 스페이스바 하시면 치수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여기 1차 단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각도 치수는 지금 정밀도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꿔주실 수 있어요. 0.00까지. 그 선형 치수랑 같게. 단위도 도분초나 라디안 같은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보면은 뭐 우리는 라디안으로 줘라, 뭐 도분초로 줘라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밀도를 0.00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고 후행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후행을 체크를 해줘야 정수로 정확하게 각도가 떨어지면 여기까지 체크를 하고 확인. 야, 이거 뭐 개판이네, 이거. 예, 엉망입니다, 엉망. 이거 각도. 예. 만약에 정확하게 얘를 15도를 틀었다. 이러면 이제 각도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105도.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면 지금 제가 뭔가 객체를 잘못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 소수점도 일반 선형 치수와 같이 소수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거를 뭐 레이저 기계로 뭐 한다, 아니면 그쵸. 뭐 CNC 머신으로 넘긴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까지 다 인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뭐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제대로 된 가공품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창고에 쌓이게 되는 거고. 그쵸. 예. 네. 사장님 마음은 또 타들어가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공차를 기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뭐 20mm 치수를 기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사실 요거 팁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치수를 더블 클릭하고 키보드 오른쪽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한 칸 스페이스바를 띄우고 플러스 0.01 웃는 표시하고 마이너스 0.02 스페이스바 하면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얘가 이렇게 센터가 안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 팀장님이 왜 센터가 안 맞냐고 센터를 맞춰 오래요.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 뭐 어떻게 이거 터트려야지. 이게 터트려가지고 이동하고 이렇게 아이고 안 되네. 안 되니까 이거 또 어떻게 이거를 이제 카피를 해요. 이렇게 카피를 하고 얘는 이거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사실 이 글꼴은 윈도우 글꼴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토캐드로 설계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오토캐드 폰트를 쓰시는 게 좋거든요. 사실 이거는 회사의 취향 차이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토캐드 전용 글꼴은 약간 이제 너무 투박한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얇은 선으로만 그려지는 폰트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일단 제가 그 글꼴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 스타일에서 여기 지금 윈도우 글꼴이 아니라 ISOCP라는 오토캐드 글꼴로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적용하고 닫기 하면 이렇게 이제 오와 열이 정확하게 맞는 캐드 요런- 글꼴로 그냥 바꾸기만 했는데도 네, 맞게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방금 스타일에서 바꿨어요. 스타일. 근데 그 치수 스타일은 DDIM이거든요. 그쵸? DDIM이 치수 스타일이 있고 그냥 스타일은 글씨를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치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자 스타일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문자 스타일에서 바꾸면 치수 문자도 같이 바뀌어요. 이렇게 공차 넣는 건 알려드렸는데 다른 방식의 공차를 넣는 방법도 있거든요. 특성에서 이제 하는 건데 컨트롤 1번 눌러서 특성 창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특성 창을 들어가 보면 맨 아래쪽에 이렇게 공차라고 해서 공차 표시를 바꾸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왜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치수 문자에 이렇게 사각형 프레임을 씌워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이제 종종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스트레치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특성 선택해서 들어가셔서 맨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공차 표시 중에 기준이라고 하는 공차 표현이 있어요. 기준으로 바꿔주면 알아서 치수에 사각형 프레임을 씌워줍니다. 그럼 요거는 스트레치를 했을 때도 사각형이 당연히 따라가는. 그렇죠. 네, 이렇게 따라가죠. 네, 이렇고. 제가 지금 치수를 터트리면 안 된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쵸. 이게 왜 터트리면 안 되냐?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오토캐드에서 저희가 이제 도면을 그리고 나면 오토캐드 웹이나 오토캐드 모바일로 공유해서 굉장히 쉽게 보고 편집도 거기에서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객체가 터트려져 있으면 공동 환경에서 협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파악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아마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협업을 한다는 건 누군가한테 공유를 받았다는 건데 치수가 터져 있는지 제대로 들어있는지 이거는 한 사람밖에 몰라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몰라요 이제. 그래서 치수는 터트리면 안 된다. 그냥 차라리 안 예쁜 게 나아요. 하지만 저도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이게 이제 제가 좀 그렸던 도면인데 미적으로는 예뻐 보일 수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치수가 겹친다고 이 선을 잘라내는 게 말이 됩니까? 외형선을. 외형선을 잘랐네요, 심지어. 예. 현업에선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걸 뭐 자격증 뭐 시험을 갔는데 한 번만 쓰고 그냥 제출하고 마는 도면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실무에 있는 도면은 계속해서 이제 수정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터트리면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